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그래서 56쪽. 자, 화학결합의 원리. 자, 이제 18쪽 원소. 자, 18쪽 원소. 이제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 보시면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주기율표에서 몇 쪽에 해당한다? 18쪽에 해당합니다. 야, 그래도 질문해줘서 되게 예쁘다. 내가 약간 질문에 대해서 맨날 질문해달라고 맨날 애들한테 사정하는데. 자, 비활성 기체는 이제 18쪽 원소. 그래서 되게 많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누구랑 누구게? 헬륨이랑 네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 원자 번호가 몇 번. 주기율표 참고하셔도 돼요. 2번, 10번, 18번. 그래서 헬륨은 2번이기 때문에 원자핵 전하량이 2.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자, 그 다음에 네온은 몇 번? 10번.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고? 8개 있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얘는 18번. 자, 그래서 3주기 18번이거든요. 3주기 18쪽.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도 몇 개? 8개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이제 최각전자라고 하면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최각전자라고 하는데 헬륨은 몇 개냐? 2개, 네온은 8개, 아르곤도 몇 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금속 원소들 같은 게 이따가 또 한 번 하겠지만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에서 바깥 껍질 전자가 좀 비어 있는 곳이 많고 비금속은 이제 채워져 있는 게 많지만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가 채워질 만큼 채워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들의 공통점은 지들이 봤을 때 지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전자가 부족하지도 않고 전자가 모자르지도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잖아.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전자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원자와 굳이 반응해서 이제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되게 어떻다라고 표현하냐면 안정하다라고 표현해. 안정하다는 거는 이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원자가 전자 조심하셔야 돼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제로, 제로, 제로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셨겠지만 얘네들 원자가 전자 제로인 거 의외로 조심해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을 할 필요도 없고 가장 이제 안정돼 있다. 그래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느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자 한 개가 이꼴 분자 한 개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 혹은 1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단원자 분자, 이제 1원자 분자라고 해서 그냥 원자 한 개가 이제 분자다. 예를 들면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다니고 질소 같은 경우도 질소 원자 2개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 플로린도 플로린 원자 2개 붙어 다니는데 얘네들은 그냥 원자 한 개가 이걸 분자라서 이제 단원자 분자 상태 혹은 1원자 분자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원자 한 개가 그대로 이제 분자다. 얘는 이제 다른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이름이 무슨 기체냐? 비활성 기체예요. 했어? 비활성 기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다른 원자들은 왜 화학결합을 하느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채워야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자들이 혹은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면 결국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채우는 거예요. 전자를 모두 채워서 이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제 화학결합 한다.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얘네가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주기나 3주기, 4주기 친구들까지만 해도 이제 8개까지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통 바깥 껍질에 이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8개를 이제 8개가 접도로 옥텟이거든요. 그래서 문어가 영어로? 왜 다리가 몇 개거든? 8개거든. 그래서 걔를 무슨 규칙이라고 하느냐?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8개. 그래서 전자를 바깥 껍질을 몇 개 채워서 이제 8개를 채워서 이제 안정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무조건 8개인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헬륨처럼 몇 개가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2개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8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기체라서 수소는 타지만 얘는 타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 성질이 있어. 네온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간판에 많이 쓰고, 이제 아르곤 같은 경우는 형광등 안에 필라멘트가 쪼그라들지 않게 기체에 넣어주는데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곤 이제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 그래서 핵심은 화학 결합을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이제 핵심이야. 얘네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지들이 그러고 싶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잠깐만. 오라, 여기가 아닌가. 너무 뒤로 왔구나. 은댕이 내가 복사를 어디까지 해줬니? 그 숙제 파트는 다 해줬지? 60쪽까지? 61쪽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결합 형태가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결합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원래는 이제 금속 결합까지 하면 좀 난이도가 높은 거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잠깐 그래서 잠깐만 보시면 아이고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지. 핵심은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공통점이 무슨 원소? 금속 원소지. 밖에 전자가 1개거나 2개거나 몇 개거나 3개야. 자, 그러면 자, 리튬 베릴륨 잠깐 보세요. 리튬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에 채우려면 전자를 몇 개를 받아야 돼? 리튬은 7개를 채워야 되고 베릴륨 몇 개를 채워야 돼? 6개를 채워야 되거든. 이게 나을까? 아니면 리튬 베릴륨 1개를 버리고 2개를 버려서 헬륨처럼 되는 게 간단할까? 그렇지. 그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밖에 1개, 2개, 3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를 7개, 6개, 5개를 채우는 것보다 1개, 2개, 3개를 버리는 게 낫거든.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누구의 전자 배치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네온처럼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까지 납득하니? 그래서 일단 금속 친구들은 전자를 읽길 좋아해.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수가 작아서. 자, 근데 이제 17쪽 볼게. 여기서 지금 탄소는 조금 애매해. 탄소는 둘 중에 하나야. 4개를 얻어도 되고 4개를 버려도 되거든. 애매하고,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 산소나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는 몇 자리 비었죠? 2자리 비었고 플로린은 1자리 비었지? 그럼 얘는 2개, 1개 채우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네온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다 화미나 염소 같은 경우에도 2개, 1개 채우면 아르곤처럼 될 수 있거든. 그래서 2개를 얻고 2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를 얻고 1개를 잃는 게 조금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이 반응성이 되게 어떤 거다? 되게 큰 거야. 여기서 그래서 조심할 거는 베릴륨까지는 전자를 버려서 누구처럼 되기 좋아하게? 헬륨처럼 되는 게 낫다. 그러면 이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야. 옥텟 규칙은 몇 개 채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붕소도 약간 중간성이니까 애매하고, 지금 뭐 여기서 탄소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탄소도 8개 채우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탄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8개 채워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한다. 네온처럼. 그럼 밖에 8개니까 무슨 규칙 성립? 옥텟 규칙 만족하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전자 버려서 밖에 8개.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친구들은 밖에 채워서 누구처럼? 아르곤처럼 전자 배치 가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얘네가 전자를 주고받는 이유는 이제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됐어?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장 금속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뭐 하려는 경향이 크다? 잃으려는 경향이 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친구들은 뭐 하려는 경향이 커? 얻으려는 경향이 커. 되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금속, 비금속이 있을 때는 전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쟤는 전자를 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어.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돼.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게?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과 이온이 결합을 하거든요. 그거를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거를 이온 결합. 자, 근데 문제는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애들 보자. 플로린은 전자가 필요한 친구야. 다른 플로린도 전자가 필요한 친구겠지? 둘 다 필요하면 어떻게 할래? 예를 들면 지우개, 나는 지우개를 쓸 거고 나는 샤프가 없는데 지우개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지우개가 없는데 샤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 같이 쓰는 거지. 같이 쓰는 걸 뭐 한다 그래?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는 얘네가 주고받는 경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갖고 싶어 해서 뭐 한다? 전자쌍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무슨 결합이라고 하게?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무슨 결합이랑 무슨 결합을 할 거다?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을 할 거야.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일단 뭐가 기본이긴 하다? 일단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제 기본이기는 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거나 여기가 이제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파트는 중간고사 파트보다는 어디 파트가 더 어렵다? 기말 파트가 어려워질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자, 무슨 결합이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다. 자, 이온 결합. 자,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했던 이온에 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예 표를 아예 드렸죠. 이온까지. 거기는 이온대로 외우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이제 화학식 쓰는 문제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자, 일단 이온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끼리 결합이냐? 금속 원소와 주죠.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이야. 그래서 반드시 금속 원소가 있는지 찾으셔야 돼. 다시 이온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사이 결합이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금속 원소들은 주로 주기표 왼쪽이랑 가운데 있고 1족, 2족, 몇 족? 13족 친구들 있어. 3에서 12족은 전이금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게 16족, 17족. 자, 그래서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금속 원소는 1개, 2개, 3개 어떻다고 볼 수 있어? 적다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얘는 크다고 써야 되나? 조금 작은 큰으로 쓰는 게 좋겠다. 아니, 숫자로 써야겠다. 1개, 2개, 몇 개? 3개 적은 편이고 얘는 6개, 7개니까 뭐하는 편? 많은 편이지?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한테 무엇을 준다? 전자를 아예 줘버려요. 됐나? 자, 그러면 금속 원소는 무슨 전하를 띠게 되게? 얘는 리튬 플러스 3이야. 자, 중성 원자는 전자가 3개 있어. 자,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가면 무슨 전하가 돼? 양이온이 되지. 플러스가 된다.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9번. 여기 2개에 7개거든요. 자, 그럼 전자를 받겠네. 자, 그럼 전자가 하나 채워지네. 자, 그럼 얘는 무슨 전하가 돼? 음전하가 되지? 무슨 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금속원소가 비금속한테 전자를 주면 금속원자는 이제 전자를 뭐해서?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뭐 하기 때문에?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얘는 전하 안 되고 전하 안 되고 중성과 중성끼리는 전기력이 안 생기지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뭐 하려고 할까? 붙으려고 하지 않을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 두 글자로. 인력은 조심하시게. 인력은 방향이야. 종류를 물어봤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력도 인력천력이 있고 중력도 인력천력이 있어. 전하 사이의 힘은 무슨 력?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길게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표현해. 한마디로 뭐가 작용한다? 전기력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예요. 뿌이마. 그래서 이제 뿌이마.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전기력으로 서로 붙어서 무슨 결합이 물질이 되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되고요. 그래서 뿌이마가 되게 어떻게 엄청나게 세게 붙어있는 덩어리가 돼요. 자, 그럼 고체일 것 같아요? 액체일 것 같아요? 기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이렇게 덩어리로 결합하게 되면 고체가 될까? 액체가 될까? 기체가 될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 덩어리가 커? 덩어리가 작아? 크겠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무슨 상태다? 얘네들은 고체 상태고요. 얘를 어떻게 존재한다? 이제 결정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원소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다시 이온 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금속 원소랑 우차 비금속 원소 사이 결합인 게 제일 중요해.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결국은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게 전자를 주면 금속 원소는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 결합 물질이 된다. 됐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온이랑 그래서 음이온 되는 친구들을 이제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양이온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이온인데 중학교 때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자, 일단 양이온은 주로 무슨 원소가? 주로 금속 원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금속 원소가 무엇을 잃어서? 전자를 잃어서 자, 무슨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제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금속 원소를 이제 A라고 하면 이제 양이온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A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전하량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까지 아예 써버려야겠다. 구리로 가자.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 구리예요. 구리.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게? 구리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원소 기호를 쓴 요거는 무슨 식이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온식이라고 하고요. 화학식 이온식이야. 이온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는 이름이 되는데 이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 이름에 그냥 뭐 붙여주시면 돼? 이온 붙여주시면 돼. 아이고 졸려. 졸지 마. 자, 그래서 1쪽, 2쪽, 13쪽 얘기를 좀 해볼게. 자, 1쪽. 선생님 귀찮으니까 리튬으로 할게. 자, 리튬이 몇 번? 3번. 그래서 리튬은 3번이기 때문에 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전자 2개. 바깥에 전자 몇 개? 1개. 자, 어떻게 하려고 하게? 하나를 잃어. 좋아요. 자, 그러면 3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 2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원자핵이 4 플러스 3인 건 똑같거든? 근데 전자 총전하량이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전하량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표시를 할 때 보통 1은 생략하거든요? 얘는 리튬이라고 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리튬 쓰고 여기 전하량 쓰는 거야. 몇 플러스라고 써야 되게? 1 플러스라고 원래 써야 돼. 뭐는 생략? 대신에 뭐는 생략? 여기서는 1을 생략.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1쪽에서 이제 리튬. 그 다음에 이제 2쪽에
양심이 있으니까 마그네슘 할게요. 아이씨, 너무 쉬운데? 자, 마그네슘은 이제 12번이야. 자, 마그네슘 12번. 자, 여기 전자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10개 그렸지. 가장 바깥 껍질 몇 개 더 그려야 된다? 2개 더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전자를 2개를 잃어. 그러면 얘는 몇 플러스? 12 플러스는 그대로인데 전자 2개에 전자 총 몇 개가 되지? 그렇죠. 전자 총 10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될까? 됐어? 자, 그러면 원자핵 전하량 몇 플러스? 플러스 10이 그대로인데 전자가 10개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0 되겠지? 이런 마이너스 10 되겠지? 그럼 전하량은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는 어떻게 쓴다? 마그네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 쓰고 전하량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조그맣게 몇 플러스 쓰는 거야? 2 플러스 쓰는 거야. 2 플러스. 자, 그러면 알루미늄은 13족이거든? 알루미늄은 전자 몇 개 잃을 것 같아? 3개를 잃어. 그럼 몇 플러스 돼야 되게? 3 플러스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이온식 쓸 때 지금 여기서 투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플러스라는 거 잃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전자수? 이등 전자수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리튬 이온, 얘는 무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알루미늄 볼게. 자, 알루미늄이 13번이거든요. 자, 양성자수 몇 개? 13개. 양성자 13개.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 플러스 13이야. 전자개수 몇 개? 13개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선생님이 바꿔서 3 플러스라고 썼어. 3 플러스야. 그 몇 개를 얻었다, 몇 개를 잃었다. 3개를 잃었다. 그럼 전자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10개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지금 양이온이 되면서 자, 이 친구는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 자, 2번 누구야? 헬륨이랑 전자 배치 똑같아지지. 왜요?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져? 네온이랑 전자 배치 똑같아지지.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이게 지금 얘가 2주기 1주기거든요. 근데 몇 주기 18조 원소. 1주기 18조 원소. 그 다음에 3주기 원소 같은 경우에는 몇 주기? 2주기 18조 원소랑 이제 같은 전자 배치로 갖게 되는 거야. 됐어? 양이온은 할만해. 자, 문제는 무슨 이온이 문제게? 음이온이 문제야. 음이온은 여러분 이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음이온은 자, 주로 무슨 원소? 주로 비금속 원소. 단 몇 쪽 제외? 18쪽 제외. 왜냐면 18쪽은 이미 전자가 충분하다. 자,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가 뭐를 얻어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 요게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이제 마이너스, 특히 17쪽, 16쪽이 되는 게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소 원자가 있어요. 얘는 그냥 바로 쓰고 갈게.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는 이따 하겠지만 산소 원자는 전자를 2개를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비슷하게 선생님 여기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 2개를 얻는다. 음이온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쓸 거고 2개 얻으니까 여기다 몇 마라고 쓸 거게? 2마라고 쓸 거거든? 됐어? 2마라고 쓸 건데 그러면 얘는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되는 건데 음이온의 명명법은 조심해야 돼. 음이온의 명명법은 써놔. 얘는 원소 이름에 이온 붙이는 건 똑같은데 얘는 화를 붙여요. 그래서 반드시 화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잖아? 그러면 소는 생략해. 자, 그러면 생략.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름이 산소화이온이 아니야. 아니, 산소이온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게? 산소화이온일 것 같지만 소는 빼라 그랬으니까 얘는 무슨 이온이 되는 거게? 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이름 복잡해지지. 갑자기 이름 복잡해지지. 그래서 산소화 이러면 산화이온. 그러면 만약에
황이 16번. 얘도 같은 족이거든. 같은 족이니까 황. 그러면 얘도 2 마이너스 되거든. 그럼 얘는 이름이 뭐가 될까? 아이고, 황이지. 황. 자, 그럼 얘는 이름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렇지. 얘네들은 황, 화, 이온 이렇게 붙여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음이온은 이름 조금 조심해야 돼. 어젯밤에 잠 못 잤나? 그래서 황화이온. 그래서 특히 17쪽, 16쪽인데 얘는 다시 그리고 17쪽에 귀찮으니까 플로린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플로린이 몇 번이었더라? 플로린은 9번입니다. 그럼 몇 플러스? 9 플러스 2주기 17쪽. 여기 2개, 밖에 몇 개? 7개. 자, 몇 자리 딱 봐도 비었어? 한 자리 비었지? 그럼 한 자리를 채우는 거야. 그럼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얼마? 9. 전자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전자 얻었잖아? 여기다가 뭐 붙여?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뭐는 생략? 1은 생략. 자, 그럼 이름은 플로린 이온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름은 플로린 화이온인 거예요. 됐어? 플로린 화이온.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산소는 내가 여기서 좀 지우고 갈게.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이야. 그래서 몇 플러스? 8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2주기 16조. 그래서 밖에 6개가 있어요. 딱 몇 자리 비어있지? 2자리 비어있으니까 2자리를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8인데 전자 전하량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이온이 되는데 조심할 거는 화를 붙이는데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기 때문에 소 빼고 무슨 이온? 산, 화, 이온이야. 그래서 지금 이온식의 투마는 마이너스는 전자를 잃은 거고 몇 개 잃었다? 2개 잃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하량을 표시해 주는데 무슨 전자수를 표시해 주라? 잃은이 아니지? 뭐한? 얻은 전자수가 되는 거야. 됐어? 얻은 전자수로 이렇게 이제 전하량을 표시해 준다. 그래서 지금 산소랑 플로린에 다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거든요. 다시 산소랑 플로린이랑 다 2주기 원소인데 지금 얘는 2개 채우고 1개 채워서 결과적으로 다 몇 개의 전자를 갖게 돼? 10개 전자 갖게 되지?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 갖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요렇게 조금 이제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이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얘가 왜 이름이 염화나트륨인지 알겠지? 염화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이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야. 자, 그래서 나트륨은 1쪽의 알칼리 금속, 염소 기체는 17쪽에 할로젠 원소, 17쪽에 할로젠 원소. 그래서 염화,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11번. 그 다음에 염소가 몇 번? 17번. 그래서 3주기 1쪽. 그 다음에 3주기 몇 쪽? 3주기 17쪽. 17개를 그려야 되네. 잠깐만.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개가 있는 거고 자, 있으면 자, 딱 봐도 얘는 몇 개 모자라? 얘는 몇 개 남아? 한 개 남고 얘는 한 개 부족한 거 보이지?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요? 전자가 나트륨 이온에서 염소 이온,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껍데기 하나 뺄게요. 껍데기 하나 빼고, 자, 이런 다음에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거기 체크. 대괄호를 해준다. 다시 여기다가 뭘 해준다? 대괄호를 요렇게 해주는 거야. 됐어? 이러고 여기다 어떻게? 플러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받았지. 그러면은 얘도 대괄호 치고 어떻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대괄호 보이잖아요?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야. 다시 이온 결합 찾는 방법 두 가지. 반드시 무슨 원소가 있어야 함? 금속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금속 비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금속이 반드시 일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대가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뒤에서 하겠지만 이 친구가 잃은 전자수랑 이 친구가 얻은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뒤에서 하겠지만 얘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결합했기 때문에 어떻게?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그네슘은 무슨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지? 무슨 결합이겠어, 무조건? 이온 결합이겠지?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몇 번이더라? 12번이고 몇 족 원소? 얘가 2족 원소니까 밖에 몇 개가 있어야 돼? 아이고, 그리기 싫어. 요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염소랑 이제 결합할 건데 염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 한 개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쪽 이온은 다른 염소한테 주고 이쪽 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염소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 나중에 쓸 때 어떻게 쓰게? MgCl2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하나당 요거 몇 개? 두 개 있다. 요런 뜻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헷갈리겠지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원소, 무슨 원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사이에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고 비금속 음이온이 되면서 결국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이다. 그리고 이제 대괄호가 있으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온을 외워주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문제 자체는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서 문제는 공유 결합이 문제이기는 해요. 조심해요. 왜 이렇게 졸아? 어제 뭐 했어? 안 잤어? 어제 꿈속에 선생님 나왔니? 악몽이잖아, 악몽. 자, 그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무슨 결합? 여기부터 주면 안 돼요. 공결합 없다. 자, 그럼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사이의 결합이냐?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에요. 요거 잘 잡고 가야 돼. 진짜 잘 잡고 가야 돼. 왜냐면 이온 결합은 약간 장난질 하기 힘든데 공유 결합은 장난질 하기 조금 쉽거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도 전자 받고 싶어 하고 얘도 뭐 하고 싶어 하게? 받고 싶어 해. 같이 받으면 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 찢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우리 둘 다 필요하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를 공유하도록 하자. 전자쌍을 공유하자. 라고 해서 생기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야. 다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이제 우리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자라고 해서 공유 결합이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입자를 뭐라고 하느냐? 분자라고 해요. 다시 공유 결합에서 만들어진 입자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해요. 이거 약간 뒤에서 조금 할 텐데 자, 열심히 그려볼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생각해볼게. 수소는 전자 몇 개? 한 개야.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채우고 싶어? 2개 채우고 싶거든? 근데 이유탄 수소도 밖에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몇 개 채우고 싶어? 한 개가 필요한 거잖아. 한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하나는 밖에 전자가 있어. 근데 나는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도 마찬가지. 이유탄 수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나도 한 개 가지고 싶어. 요렇게. 자, 그러면 자, 파란 것도 내 거고 하얀 것도 내 거야. 하얀 거 내 거, 파란 거 내 거. 몇 개 돼? 2개 되지 않나요? 이 친구 입장에서도 파란 거 내 거고 하얀 거 내 거야. 몇 개 되지 않나요? 2개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나 헬륨의 전자 배치 됐어. 뭐 했다? 얘가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유한 전자쌍을 무슨 전자쌍이라고 하느냐?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해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딱 2개끼리 붙어서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자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게?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H2. 이거 숫자 크게 써야 돼? 작게 써야 돼? 작게 써야 돼. 그러니까 2개씩 붙어서 같이 다녀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러면 자, 이제 거꾸로 갈게요. 그래서 수소랑 17쪽, 수초랑 16쪽 이렇게 갈 건데 자, 일단 수소랑 17쪽 선생님이 염소는 그리기가 싫으니까 누구를 그릴게요? 플로린을 그릴게요. 자, 그럼 플로린 먼저 그릴게. 자, 플로린은 몇 번이지? 플로린은 9번이고 밖에 7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으면 좋아? 한 개만 더. 그러면 나도 공유를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한 개가 필요하니까 나 한 개 공유하고 나머지는 공유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한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몇 개가 붙어 수소가? 한 개가 붙으면 나이스인 거지. 자, 여기서 수소 입장에서 총 몇 개가 돼요? 2개 되죠. 그 다음에 플로린 입장에서 몇 개가 돼요? 10개 되죠. 나이스하죠? 됐어?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친구는 분자식 어떻게 쓸 것 같아? 참고로 얘는 H고 얘는 F야. FH라고 쓸까? HF라고 쓸까? HF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앞에서 안 했니? 할로젠? 알았어. 원래 할로젠 원소는 무슨 화합물을 만들고 싶어 한다? 수소 화합물 만들고 싶었던 걸 기억하지? HF가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무슨 전자쌍? 얘는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도 이름이 있을까? 나머지 친구도 이름이 있어요. 자, 요 친구들은 쌍쌍쌍 하는데 공유를 안 했으니까 무슨 전자쌍이라고 하게? 오케이. 얘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이해하고 가야 외우는 게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17쪽 대표 끝났어. 자, 이제 16쪽 간다. 16쪽 대표 누구 쓸까? 산소 쓸게요, 산소. 산소는 몇 번? 8번. 몇 개 필요해? 밖에 6개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요건 귀찮으니까 좀 안 그릴게. 그래서 6개 있고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 2개 공유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유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지금 6개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 하나?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여기에 수소 원자 하나. 자, 그럼 수소 원자 입장에서 2개 나이스 하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입장에서 밖에 8개 괜찮지?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정답. 얘는 H2O. 한국어로는 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랭이기는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얘는 약간 규칙성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이제 8번에서 이제 몇 번 할 것 같아? 7번 할 거야. 7번 누구지? 질소. 질소는 밖에 몇 개 있니? 5개가 있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러면 3개가 필요하면 지도 몇 개를 공유해야 돼? 3개 공유해야 돼. 나 3개 공유할게.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러면 여기에 누구 하나? 수소 하나.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수소 하나.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 몇 쌍? 3쌍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무슨 색이야? 하나. 됐지? 자, 이거 이름 뭘 것 같아? NH3 맞습니다. 자, 이름은 암모니아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왔어. 누구 남았니? 9, 8, 7, 몇 번? 6번 남았지? 6번 누구? 탄소. 자, 탄소는 밖에 몇 개가 있죠? 그렇지. 4개가 있으니까 4쌍 다 모유해야 돼. 공유해야 돼. 그래서 4쌍 다 공유해야 돼. 그래서 산소 4개가 다 반응을 해가지고, 전자 4개 다 반응해서 여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자, 누구 나이스하니? 수소 입장에서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입장에서도 밖에 8개 채웠지? 오케이네. 자, 얘는 누구게? 얘는 CH4. 이름은? 그렇지. 메테인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규칙성이 보이세요? 그래서 밖에 8개가 되려면 전자쌍이 총 몇 개가 있어야 돼? 4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전자쌍이 있고 넷쌍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밖에 전자를 넷쌍 만드는 게 중요한데 모든 게 넷쌍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시체 쪽처럼 원자과 전자가 이제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얘는 몇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을 만든다? 한 쌍 만들어요. 자,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만들까? 세 쌍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몇 개가 돼야 되니까 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 자, 그러면 16쪽 누구처럼 나와서 대표? 물 나왔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므로, 내가 왜 한 개로 썼냐? 7개. 얘는 몇 개? 6개. 몇 개가 필요하니까 2개가 필요하니까 2개 나도 공유할 거야. 공유 전자쌍은 몇 쌍? 2쌍. 비공유 전자쌍은 2쌍. 됐어? 그 다음에 15족 친구는? 얘는 5개니까 몇 쌍 만들어? 3쌍, 1쌍 되는 거야. 14족은? 얘는 4개.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 4쌍 만들고 안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건데 너무 그리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보통 공유결합은 짝대기로 그려요. 다시, 공유결합은 뭐로 그린다? 짝대기로 표시를 해서, 이거는 본 적 있을걸? 그걸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구조식을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짝대기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H2, 메테인으로 가자. 메테인 같은 이게 그리기 너무 복잡하니까 C 중심에 주고 이렇게 그린다고. 이런 거 본 적 없어? 봤지? 이게 약간 뭐 그냥 조금 뭐 과학과 관련된 뭔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짝대기가 무슨 결합을 의미한다? 공유결합을 의미해. 그래서 14족 친구들은 저 짝대기가 몇 개 될게? 4개 있는 거야. 그 다음 수소는 1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는 짝대기 1개.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3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짝대기로 표현하면 O 쓰고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표시는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다가 아니야. 짝대기가 보이면 무슨 결합이구나? 공유 결합이구나 생각해주면 돼. 심지어 너무 많아서 C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고 그냥 짝대기로 이렇게 하기도 해. 예를 들면 그냥 막 과학 관련된 뭐 어쩐 거에서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그려놓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그려놓지 않아요? 여기 안 그런 거 다 탄소예요. 탄소고 요 짝대기가 다 무슨 결합 의미하는 거게? 그냥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짝대기는 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요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리기도 하는, 이거는 시험에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전자를 다 그리느라 좀 복잡했잖아? 이거를 아예 뭐 하기도 하냐면 원자과 전자만 표시해서 그리기도 해. 걔는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메테인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게만 그리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제 메테인 예시를 들어보면 메테인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지.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해서 이제 지금 탄소는 누구처럼 밖에 8개 되어 있고 수소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요거는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됐니?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써놓는 게 좋을걸? 얘는 써놔. 얘는 써놓는 게 좋아.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긴 한데. 으차차.
저거만 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문제는, 그러면, 자, 요거 간다. 산소와 산소는 어떻게 할까? 산소와 산소. 자, 산소는 16쪽이야. 몇 개 필요해? 서로 2개가 필요하잖아요. 서로가 2개 필요하면 둘이서 2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2개 필요하고, 그럼 나는 2개 공유할게. 그래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됐어? 그 다음에 이유탄산소도 똑같아. 이유탄산소도 똑같은 상황이야.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2개 있고, 나도 2개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까 거와 다른 게 보이거든? 아까 거와 다른 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유전자쌍 한 쌍씩 연결돼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공유전자쌍 2개가 한꺼번에 있네? 자, 요걸 몇 중 결합이라고 하느냐? 요걸 이중 결합이라 그래요. 참고로, 요런 식으로 공유전자쌍 한 쌍만 딱 결합한 거는 무슨 결합이라고 할까? 요건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럼 분자식 어떻게 쓰게? 그렇지. O2 이중 결합인 건 외워야 돼. 다시. 뭐가 이중 결합인 건 외워야 돼? O2가 이중 결합인 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럼 질소는 어떨 것 같아? 그렇지. 질소는 3개지.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몇 플러스에? 7 플러스 5개 있으니까 몇 개 공유하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그 다음에 이유탄 질소도 왜 이렇게 성형식을 울지? 여기 하나, 둘, 셋, 2개.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 한꺼번에 공유전자쌍 몇 쌍이 보이죠? 3쌍 보이죠? 자, 얘는 몇 중 결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얘는 3중 결합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3중 결합으로 질소 분자 누구는 외워야 해? N2는 외워야 돼. 다시 3중 결합으로 누구는 외워야 돼? 질소 분자 N2는 외워야 돼. 다시 3중 결합으로 질소 분자 누구는 외워야 돼? N2는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57쪽에 옆에 조그맣게 보시면 공결의 종류에서 무슨 결합 나와 있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 나눠 3중 결합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일 결합은 이제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중 결합은 공유 전자쌍이 2쌍이 한꺼번에. 그 다음에 3중 결합은 공유 전자쌍 몇 쌍? 3쌍이 한꺼번에. 됐어?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17쪽 친구는 어차피 공유 전자쌍이 몇 쌍밖에 안 만들어요? 한 쌍밖에 안 만드니까 얘는 단일 결합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은 16쪽 친구면 단일 결합을 몇 개를 만들던가 2개를 만든던가 몇 중 결합 1개가 가능? 2중 결합 1개가 가능해요. 그러면 15쪽은 단일 결합 3개, 3중 결합 하나, 2중 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 가능해. 그럼 누가 진짜 다양하겠어? 14쪽은 어마어마하지. 얘는 단일 결합 4개일 수도 있고 2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2개일 수도 있고 2중 결합이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몇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탄소가 되게 복잡한 거야. 탄소는 결합수가 되게 많아. 그래서 2중 결합으로 누구 반드시 외워라? 산소랑 3중 결합 반드시 누구 외워라? 질소 분자 외워야 돼.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2중 결합 친구가 하나 더 있어서 거기 산소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면 얘랑 약간 분자식 좀 비슷한 애 있는데 되게 유명한 기체. 산소 외에 유명한 기체.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힌트 그렇지? 누구?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이중결합이에요.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탄소가 몇 개가 필요하지? 공유전자쌍이? 4쌍 만들잖아. 근데 산소는 몇 쌍 만든다고? 2쌍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한쪽에 이중결합, 한쪽에 이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려드리면 탄소는 플러스 6. 잠깐만. 좁아. 탄소는 플러스 6. 여기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요렇게 내놓는 거야. 그러면 6개 맞죠? 그럼 요쪽에 누구 들어오게? 오케이. 요쪽에 산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2개, 그 다음에 나 2개 필요한 공유전자 2쌍, 비공유전자상 2쌍. 그럼 파란 거 밖에 6개 맞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된 거 보이세요? 밖에? 8개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중결합? 2중결합. 됐어? 그럼 요쪽은? 요쪽도 마찬가지고 8 플러스에 2개, 여기 2쌍, 그 다음에 6개. 됐나? 그 여기서 2중결합 몇 쌍? 2중결합 2쌍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2중결합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3중결합으로 누구? 질소. 참고로 몇 중결합은 없다. 4중결합은 없어요. 왜냐면 전자들은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붙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굳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해 갔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를 좀 잘 외워줘야 해. 이온식이랑 주기표. 근데 일단 이온식을 잘 외우고 싶으면 뭐부터 잘 외워줘야 된다? 주기표를 잘 외워줘야 돼. 자, 그래서 65쪽에 1번, 2번 잠깐 볼까? 자, 65쪽 1번, 2번 잠깐 한번 봐봐. 제 칠판 지우고 바로 볼게요. 잘 세세요, 숫자. 근데 A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A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연습 좀 하고 가야겠다. 자, 1번 보자. 자, 일단, 아이고, 흐릿해. 자, 왼쪽은 누군 거 같니? 8번이니까? 산소. 자, 그래서 지금, 어디 보자. 그래서 이제 산소. 그래서 얘는 O2지? 자, 그럼 이 친구는 딱 봐도 뭘 것 같아? 얘 H2일 거 보이지? 그래서 A는 뭐인 거고? 산소인 거고, B는 수소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몇 주기 원소? 2주기 16쪽. 껍질 2개니까 2주기 16쪽. H는 수소는 1주기 1쪽 원소야. 그래서 무슨 원소, 뭐는 아니다. 같은 주기 원소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B2랑 B2A에서 지금 산소는 전자를 총 몇 개를 갖게 되지? 요렇게가 산소. 여기서 이건 지 건데 요거는 누구 거? 남의 거잖아. 2개 공유 받았지. 8개 있었는데 몇 개 공유 받았어? 2개 공유 받았으니까 총 10개가 되니까 네온이 몇 번이죠? 10번 맞지? 그러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가지는 거 맞아. 그 다음 B2A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밖에 8개 있고 2개 있으니까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인 거 맞지? 그래서 같은 전자 배치인 거 맞아.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의 실온에서 A2는 무슨 상태? 기체 맞아. B2A는? 물이 기체 상태면 좀 슬픈데? 물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됐어? 디귿만이. 왜? 디귿. 왜, 달라? 얘는 기체인데 얘는 액체잖아요. 그래서 니은만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쫙 보세요. 2번 한번 보자. 자, 2번에 대괄호 보이네. 자, 선생님 대괄호 보이면 뭐라 그랬지? 오케이. 이온결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CB는 왠지 욕하는 거 같아. CB는 딱 봐도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야. 지금 양쪽에 겹치는 게 누구니? A, B, C, B. B가 겹치지. 그러면 여기서 9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B가 되는 거고 11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1번 누구? 나트륨. 그 다음에 B는 9번 귀찮다. 플루오린. 그 다음에 C는 뻔하네. C는 딱 봐도 뭐? 수소. 자, 그러면 얘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이유는 전자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플루한테 전자를 줬기 때문에 양이온, 얘는 무슨 이온? 음이온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결합하였다? 공유 결합을 한 거죠. 그렇게 일단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갑니다. 자,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자, 나트륨은 원래 몇 주기 몇 쪽 원소지? 3주기 1쪽인데 지금 몇 번의 전자 배치를 갖게 돼? 10번.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다? 네온 전자 배치랑 똑같지. 그 다음에 플로리는 몇 주기? 2주기 17쪽인데 얘도 2주기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지금 여기서 전자 껍질 두 개니까 둘 다 몇 주기일 것 같지만 2주기일 것 같지만 금속 원소는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 주기의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수소는 뭐 뻔하지 뭐. 수소는 몇 주기? 1주기 1쪽이지. 그래서 2주기 원소는 몇 가지? 한 가지야. 2주기 원소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혹은 산소까지 생길 수 있어. 자, 그럼 B가 생깁니까? 네,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B2C2. 자, 이제 드디어 왔어. B2C2야. B2는 누구니? B는 아까 17쪽 친구는 공유전자쌍 몇 쌍 만들고 싶었다 했던 거 기억해? 그렇지. 얘는 몇 쌍? 한 쌍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공유전자쌍 수는 같죠. 몇 쌍 둘 다? 한 쌍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필기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기율표에서 몇 주기 몇 쪽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얘가 몇 주기 몇 쪽까지 알아야 요게 조금 들어옵니다. 어차피 온 김에 3번. 자, 그러면 3번. 자, 일단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주기율표 보면 뭐와 뭐를 구별하셔라. 금속, 비금속 구별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주기율표를 보시면 금속, 비금속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어디서 선생님이 나눠야 될까? 금속, 비금속 나눌 때 여기서 나누거든요. 자, 그러니까 AD는 무슨 원소? AD는 금속 원소고 BC, E는 무슨 원소? 비금속이고 비금속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반응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지. 얘는 비활성.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D2가 화학결합할 때 자, 누가 양이온 돼? D가 양이온이 돼. 그 다음에 E는 음이온이 되지. 자, 양이온이 되는 친구는 전자를 잃는 친구야. E는 전자를 얻는 친구지.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니? D에서 E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가. 자, 그 다음에 화합물 AC랑 BE2. 자, 화합물 AC랑 BE2. 자, AC는 딱 봐도 무슨 결합이야? 금비니까,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이지. BE2는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의 종류가 같지 않다야. 다시 금속 비금속이면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이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야. 달라. 요거 구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 원자 한 개는 C 원자 두 개와 화학 결합해서 각각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근데 이제 B가 몇 쪽인 거 조심하셔. B는 14쪽이거든? 전자 몇 개 필요해? 밖에 전자 4개 있으니까. 4개 있어야 돼. 그럼 공유결합을 해도 4개가 다 공유결합 해줘야 되거든요? 공유전자선 몇 쌍? 4쌍인 거지. 머리 아픈 것보다. 4쌍. 그래서 고치자. B원자 한 개는 C원자랑 결합할 때 C원자 한 개가 있으면 안 돼요. C원자 몇 개 있어야 되게? 4개 있어야 돼. 왜냐면 이 친구는 몇 쪽이기 때문에
17조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한 개만 공유받으면 되거든요. 다시 이 친구는 전자를 몇 개 공유받고 싶어해? 4개 공유받고 싶어해. 얘는 한 개만 공유받고 싶어 하거든. 내가 이거 복사 안 했나? 그래서 실제로 얘랑 결합할 때는 C가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해요. 자, 이거 살짝 그려드리면 B 같은 경우에는 밖에 4개가 있어요. 이게 루이스 전자 정식.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밖에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도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하지. 그래서 이걸 일일이 그릴 순 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4조금 몇 개 필요해? 4개. 그 다음에 15조금 몇 개? 3개. 16조금 2개. 17조금 1개. 됐어? 이게 약간 자동으로 나와야 문제 빨리빨리 풀어. 빨리빨리 풀어. 그래서 어쨌든 3번 답은 몇 번? 3번 답은 1번. 건든 김에 그냥 갈게. 자, 4번 오세요. 자, 4번 오시면 여러분 A가 뭔지 알 것 같아요. 12 플러스입니다. 누굴까요? 마그네슘. 왜 주교교 은택님 기절했어? 같이 보면 되잖아. 같이. 안 보여주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복사를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B는 누군 것 같아? 딱 봐도. B는 딱 봐도 산소지. 됐어? 그 다음에 대괄호 보이네. 선생님이 대괄호 보이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이온결합이라 그랬지. 자,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었네? 2개 잃은 거야. 산소는? 그렇지. 2개 얻었지. 그래서 마그네슘은 12번 3주기 2족이었지만 전자 2개를 누구한테 드렸다? 산소에게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입장에서는 2개 받아서 어쨌든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자, 사람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입니다. 쓰세요. 기억은 산소, 니은은 탄소예요. 탄소. 자, 그래서 기억은 B다.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으로,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결합은 A, B와 종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산소, 니은은 탄소거든요. 둘 중에 누가 금속이지? 금속이 없지? 금속이 없잖아. 그러면 니은 기억과의 화학결합은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B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이거든? 이온 결합이거든. 종류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A는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2개. B는 16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6개가 되겠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누가 더 많다? B가 더 많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게 가야 돼. 자,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건 다 했고, 어려운 건 다 했어. 이제 물리 들어갈 때까지는 살짝의 평온함이 이어지겠구만. 물리는 재밌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물리 전공이에요. 그렇다고요. 자, 갑시다. 자, 58쪽. 자, 이온결합 물질과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그래서 요새는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건 전기전도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자, 일단은 아까 했던 거. 자, 일단 자, 금속 원소와 무수 원소 사이에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인데 이 친구가 무엇을 드린다? 이제 전자를 준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고, 이 친구는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된 다음에 음이온이 돼서 결국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진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정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무슨 상태라는 뜻? 고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의 입체 구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이라고 해. 됐어?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마이너스를 원래 크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3차원적이야. 그래서 여기 양이온 있고, 음이온 있고, 양이온 있고, 음이온 있고, 이런 식으로 얘는 엄청나게 입체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규칙적으로 이제 입체 구조를 이룬다. 여기까지 되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자는 많아지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도 않는다.
적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심하실 거는 이 이온 결합 물질 자체는 전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속의 이제 이른 전자수와 그 다음에 무슨 원소에 비금속에 무슨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양이온이랑 이제 음이온이 있을 때 양이온의 총전하량이랑 그다음 아유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 전하량이 이제 누구랑 누구랑 꼭 같아야 되냐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이거를 못해서 나중에 화학식을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우리 클래스는 요거 화학식 쓰는 것까지는 지금은 안 할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총량의 양이온이랑 이제 음이온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의 이제 화학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지금 책 있는 대로 문자 쓰는 게 낫겠지? X로 되어 있네. 자,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는 X 양이온이 있고 Y가 MN이 Y가 이제 음이온이야. 칠판 봐.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는 반드시 뭐를 쓰셔야 돼? 양이온 먼저 써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써? 음이온을 써. 그 다음에 B를 쓸 때는 B 대 A가 되는 거다. B 대 E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화학식은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체크해. B랑 A는 개수가 아닙니다. 얘네가 엄청 많이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예요. 한 개가 아니라 개수 B예요. 개수가 아닙니다. 개수 B예요. 개수 B라고 쓸게. 개수 B예요. 개수 B.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뭐는 생략한다. A랑 B가 1이면 생략. 됐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염화나트륨을 가볼게.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랑 음이온 엄청 많이 모였는데 나트륨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Cl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미 얘는 한 개 있고 한 개 얻으니까 몇 대 몇으로 그냥 가면 돼? 1대 1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은 NaCl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랑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1대 1인데 노는 생략. 1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1은 생략. 자,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거 얘기해 줄게. 자, 그 염화 마그네슘 생각해 봐. 띄워야 되는데. 자, 참고로 마그네슘 이온은 2족이다. 자, 몇 플러스 갈까? 2족이니까 2개 잃어. 2개 잃어. 2개 잃으면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전하량이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투뿔짜리가 하나, 마이너스짜리가 곱하기 몇 개?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냐?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온식 쓸 때는 어떻게 화학식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Mg 써. 그 다음에 누구 써? Cl 써. 그 다음에 개수비 어떻게 써라? 1대 2거든? 뭐는 생략? 2는 생략. MgCl2.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양이온, 음이온 쓰고 요렇게 어떻게 쓰십시오? 크로스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산화 마그네슘. 자, 산화 마그네슘. 자, 산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몇 플러스? 2 플러스. 산화이온은? 산소. 산소는 16족. 6개.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몇 마? 2마겠지.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될 것 같아? 전하량 똑같으니까 1대 1이야.
1대1이야. 자, 그러면은 산화마그네슘은 어떻게 써야 되게? Mg 쓰고 O 쓰고 MgO 끝. 자, 그러면 산화나트륨. 아이고, 잠깐만, 칸이. 자, 산화나트륨. 자, 위에 나트륨이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몇 플러스? 플러스. 산화이온은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지. 전하량이 총량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될까? 2대 1이어야 되는 거 이해 가세요? 다시 플러스 2개, 2마짜리 몇 개? 1개. 자, 그러면 얘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반드시 뭐부터 쓰셔요? 나트륨 쓰세요. 그 다음에 O 쓰신 다음에 크로스 어떻게? 2대1 가고 뭐 생략? 1 생략. 됐어? 요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가장 복잡한 게 산화 알루미늄. 자, 산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은 13족이야. 밖에 3개 있어. 몇 개 잃을 것 같아? 3개 잃는 거야. 3 플러스. 산화이온 위에 나왔어. 몇 마? 2마. 자,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돼야 되거든? 최소 공배수로 맞춰보면 개수비가 얼마면 맞출 수 있니? 2대. 그래서 크로스야. 됐어? 자, 그러면 산화 알루미늄 그럼 화학식 어떻게 써야 돼? 알루미늄 산소 쓰고 요거 어디에? 2, 요거 어디에? 3 이렇게. 됐어? Al2O3.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러분 주기율표를 외우면 여러분이 양이온 6개는 외우신 거예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는 외우신 거예요. 자, 왜 그러게? 주기율표 1쪽에 수소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몇 쪽? 1쪽이잖아. 풀이야. 그 다음에 빌어먹을 카니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몇 풀? 12족이니까 2풀이야. 다시 2족은 밖에 몇 개 있어? 2개 있어. 몇 개 이뤄야 돼? 2개 이뤄야 돼. 그 다음 보통 3 플러스 이온은 보통 무슨 이온 정도밖에 안 나오게? 알루미늄 이온 정도. 13족이거든?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음이온도 지금 6개는 외운 거예요. 6개는 외운 거야. 못 외웠겠지만 외운 거야. 17쪽이 다 마이너스거든? 17쪽 4개 배웠잖아. 뭐? 플로린, 염소, 그 다음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 있었지. 마야. 17쪽이니까. 그 다음에 16쪽이 누구 있었지? 미안합니다. 50년대 싸구려. 산소랑 황이거든요. 오투마, 황투마야. 됐어? 그 음이온도 몇 개는 외운 거게? 6개는 외운 거야. 근데 나머지 금속이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튀어나와서 솔직히 나 수능에서 제일 걱정되는 파트가 화학이야. 아, 왜 이걸로 쓰는 거니? 그 다음에 혹시 지난번에 드림 프린트 갖고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보면 아니 없어도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거기 보시면 중간에 이상하게 생긴 애기들이 있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데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있으신 분은 체크하시고 없으신 분은 사진 찍어서 나중에 체크하시거나 살짝 써놓거나 하는데 다원자 이온은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온 몇 개 만드는 거? 1개 만드는 게 다원자 이온이거든? 그래서 양이온의 다원자 이온은 하나 있어. 누구냐면 NH4 플러스. 그래서 얘가 암모늄 이온.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암기 단계가 아니야. 외우면 더 좋지만 뭐 그래. 그 다음에 음이온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 3개가 있어. 사형제가 있거든. 첫 번째 OH- 얘가 이제 수산화이온. 그래서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이거는 본 적 있을 텐데 얘는 본 적 없니? 됐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질소산소로 된 이온인데 질산화이온은 아니고요. 무슨 이온이에요? 얘는 질산이온이에요. 질산이온. 그 다음에
되게 잘 나오는 게 CO3 2-. 얘는 느낌상 봐봐. 질소, 산소, 질산이온이지. 그럼 얘는 이름이 무슨 이온일 것 같아? 탄소, 산소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온이게? 탄산이온이야. 됐어? 그 다음에 SO4 2-. 자, 얘는 무슨 이온이게? 똑같아. 정답, 황산이온이야.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얘네 4개 정도는 알려줄 거야. 오케이? 4개 정도는 알려줄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나중에 잊어버려도 나중에 기억하는데 얘네는 하나로 취급해야 돼. 다시 얘네는 몇 개로 취급해야 돼? 하나로 취급해야 돼. 하나로 취급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조그만 숫자는 붙어있던 뜻이에요. 이건 전화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 정도만 더 써드리면 2개 정도만 예시를 들면 좋아. 아니야. 칼슘 투뿔. 아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산 칼슘이야. 딱 느낌상 무슨 이온? 칼슘 이온 무슨 이온? 탄산 이온이지? 그러면 얘는 그냥 하나로 봐. 몇 불 몇 마야? 투뿔 투마지. 전화량이 똑같아. 그럼 그냥 몇 대면? 그렇지. 그래서 얘는 CaCO3야. 탄산칼슘 많이 봤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누구니? 조심할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수산화칼슘 같은 거. 수산화칼슘은 시험에 오지게 잘 나오는데 이 중학교 때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Ca2+에 OH-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한 덩어리로 봐.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2 정답. 그러면 Ca 하나, OH 둘이야. 됐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거 하나로 치라 그랬지? 이렇게 숫자 붙으면 누구만 2개 같아요? 요거 H만 2개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뭐를 세우라? 가로로 써주는 거야. 한 번 더? 가로로 써주는 거야. 잠깐만. 애매하면 예시 하나 더 들어줄게. 예를 들면 질산칼슘. 자, 질산칼슘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NO3 마이너스야. 그냥 이거 통으로 봐. 몇 대 몇? 정답. 그러면은 1대 2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잖아, 선생님이. 어색하지 않아? 뭐 해줄까? 정답. 요럴 때 괄호 써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혹시 다원자이온 나오면 이 밑에가 한 덩어리인 거는 조금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화학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화학식 외우면 망한다. 뭐를 외워야 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화학식 쓸 때, 자, 무슨 이온 먼저 쓰세요? 양이온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쓰고? 음이온 써주는데, 요거는 무슨 비? 개수비. 근데 개수비 쓸 때는 어떻게 해서 쓰시면 된다? 보통은 크로스 하시면 돼요. 크로스 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몇인 경우 생략? 1인 경우는 생략. 됐어?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원자이온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자, 다원자이온. 그래. 자, K 플러스 얘는 짝지를 줘야겠다. CL마? CL은 계속 나왔잖아. 누구로 갈까? 플루니로 갈게. 자, 요 친구. 그 다음에 구리로 갈까? 구리. 자, 구리가 투뿔. 그 다음에 황투마. 알루미늄밖에 없으니까 얘로 이렇게 가자. 자, 여러분 한번 빈칸에다가 한번 만들어봐. 화학식 한번 만들어봐. 자, 일단, 자, 요렇게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렇게. K랑 F. 한번 만들어봐. 이거 되게 어색할 거거든? 그냥 한 켠에 써봐. 한 켠에 써봐. 이건 테스트 아니야. 연습. 그냥 빈칸에 해봐. 뭐. 자, 요렇게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한번 만들어봐. 되게 어색할 거거든? 어색해서 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쉽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요렇게. 어색할 거거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렇게. 한번 만들어봐. 그냥 보상.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자, 1번. 자, 1번은 어떻게? 양이온 쓰고 음이온인데 몇 대 몇? 1대1. 그래서 이름은 플로린화 칼륨.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자, 무조건 뭐부터 쓰세요? 양이온, 음이온 쓰고 크로스 몇 대 몇? 2대1인데 뭘 생략? 1 생략. 이름은 황화 칼륨. 주제가 황산 아닙니다. 얘 황화이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친구. 자, 뭐 쓰시고 양이온, 음이온 쓰고 개수비 몇 대 몇? 1대2인데 뭐 생략? 1 생략.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플로린화 구리.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앙금이네. 자,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몇 대 몇? 1대1. 어떻게? CUS. 이름은 황화 구리.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무조건 양이온부터 쓰는 거야. 알루미늄 플로름인데 B는 몇 대 몇? 크로스해서 1대3. 1 생략. 자, 그래서 얘는 플로리나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얘가 제일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쓰시고 양이온 쓰고 음이온 쓴 다음에 크로스해서 몇 대 몇? 2대3. 그럼 이 친구는 잠깐만. 아까 뭐 썼냐? 얘 왜 이러고 쓰냐? S3. 됐어? 자, 그 이 친구는 뭐? 황화 알루미늄. 됐니? 이렇게 쓰면 돼. 만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화학식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학식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고요. 보통 주관식으로 많이 내요. 참고로 서울여고는 주관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학교들은 주관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게 개수가 아니라 무슨 비인 거 조심. 개수 비인 거 조심.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네, 양이온 쓰고 음이온 개수비. 화학식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화학식은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잠깐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자, 58쪽에 표 잠깐 보시면, 자, 염화, 나트륨, 금속, 비금속. 미안, 잠들겠다. 염화, 나트륨, 비금속, 금속. 그 다음에 탄산, 칼슘. 어떻게? 비금속, 금속. 그 다음에 염화, 칼슘, 비금속, 금속. 수산화, 마그네슘, 비금속, 금속이죠? 그래서 이온결합이라 함은 뭐와 뭐에? 금속이랑 비금속에서 결합한 거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소금이고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하나 더 쓸게. 석회암. 석회암도 탄산칼슘. 소년 핸드폰에서 나쁜 손 떼시게.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 와디즈 제설제. 눈 녹이는 거. 그래서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 발생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은 제산제. 와디즈 제산제. 제산제는 여러분 위액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속 쓰릴 때 위액의 산성물질을 제거해주는 약물 해가지고 제산제. 됐어? 그렇게 이제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전기전도성 별표. 엄청 중요해. 다시. 뭐의 전기전도성 엄청 중요해. 이 친구 전기전도성 엄청 중요해. 자, 지금 전기전도성. 자, 전기전도성이라는 것은 뭐를 흐르는 성질?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전기, 전도, 성.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전기, 전도, 도가 되는데 일단 전기 전도성은 기억하시오. 고체에서는 없어요. 다시 어디선 없다? 고체에선 없어. 일단 결과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습니다. 체크하시오. 이게 대기 중에 형광펜 쳐주세요. 고체 때 없어요.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어요. 액체와 수용액은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를까요? 소금 고체가 순수하게 소금 액체가 되면 액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건 뭐라고 하게?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소금물 맞아. 소금물을 우리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슨 수용액이 되냐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되거든. 그래서 고체일 땐 없지만 액체가 되거나 물에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어. 그러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고체일 때 보시면 얘가 지금 전하를 가지는 입자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이 친구들 워낙 힘이 빡빡해서 얘네들은 뭐 할 수 없다?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 갔니? 다시 고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있는 건 맞지만 얘네들이 고체에서는 지금 고체에서는 이온들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해 있어서 자유롭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이 친구 자체를 액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분리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온화라고 해요. 다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분리되는 거를 이온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 속에 녹게 되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이렇게 나눠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전극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전구를 연결해주면 불이 켜지거든? 전류가 불이 켜지는데, 자, 질문할게. 자,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갈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얘네가 이온들이 어떻게 갈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할 건 아니지만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간다?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흐를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됐어? 얘는 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엄청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는 엄청 중요하다? 전기 전도성은 엄청 중요해. 엄청. 이 말은 즉슨 뭐에 나온다는 뜻? 시험에 100% 나와.